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1964년, 1972년에 무자비하게 칼로 찌르고 범죄와 아약과 저 지역을 없애야 된다. 범죄자의 자유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경찰 행정학과 교수 최종술입니다. 1960년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1964년 뉴욕 퀸즈 기가를 하던 키티 제노비스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여성은 한 남성의 공격을 받습니다. 키티 제노비스의 복부를 사정없이 찌르게 되죠. 키티 제노비스는 비명을 지르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이제 주변에 아파트의 창문에 불이 하나 둘씩 켜지면서 창문을 열고 한 남성이 소리를 칩니다. 결국 이제 그 범죄자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키티 제노비스는 칼에 찔린 몸으로 그죠? 주변의 가게 입구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다시 그 범인이 나타나서 무자비하게 칼로 찌르고 그리고 강간을 한 후에 유유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키티 제노비스는 결국 사망을 하게 되죠. 목격했던 주변의 주민들은 결국 키티 제노비스를 구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그 당시 이 뉴욕 타임즈에 38명의 주민들이 보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크게 이 사건이 보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6년에 뉴욕 타임즈는 다시 정정 보도를 냅니다. 그러나 그 강경을 본 사람이 38명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도 이웃 주민들은 그 자리로 내려와서 도와주거나 키티 제노비스를 구출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이죠. 이날 저녁 7시쯤 어머니와 통화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틀 뒤 경찰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아동성폭력 전과가 있는 김길태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13살 이모 양이 납치 살해된 부산 주택가. 실종된 지 열흘 만에 이 양의 집에서 100m가량 떨어진 집 물탱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의자 김길태는 인근 빌라 주차장 앞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김 씨가 워낙 이곳 지리에 익숙하고 좁은 골목이 많고 CCTV가 없는 골목길이 많아 셰티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이죠. 또 주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축소시키기 위한 범죄 예방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범죄 예방의 환경 설계라는 관점에서 첫째는 어두컴컴한 지역이었죠. 2차 공격을 당하고 강간 살해된 그 장소는 주변의 주민들이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위치했다는 것이죠. 어두컴컴한 지역이 범죄를 저지르기가 용이하다는 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셰프티드에서 이 가로등 조명의 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알려지게 된 것이고 그 사건이 일어난 게 한 35분 정도라고 합니다. 이 35분 동안에 주변의 이웃들은 가만히 있고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웃 주민들 간의 유대감, 협력,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담장이 높은 집하고 담장이 낮은 집이 있다고 했을 때 좀 합리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범죄자라고 하면은 어느 집을 선호하겠습니까? 일본에서 실제로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보면 담장이 높은 집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장이 높은 집은 일단 침입하기는 어렵지만은 침입하고 난 다음에는 외부로부터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 범죄자의 자유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담장이 낮은 집은 물론 들어가기는 용이하지만은 들어가서도 주변의 감시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도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951년에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플로이드 아이고라는 지역인데 빈민층들이 사는 그런 이제 슬럼 지역이었죠. 이 지역에 세인트루이스 시정부가 공공주택을 건설하게 됩니다. 11층 규모의 판상형으로 33개 동을 이제 건설하게 되죠. 그 당시 저소득층 사람들과 입주민들의 도시 재생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그런 호평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이 세인트루이스 시가 도시의 인구가 교외로 이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의 재정이 감소하게 되고
또 일자리도 감소하게 되고 시의 인구들이 계속적으로 유출이 됩니다.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이 프로젝트 아이고 공공주택 단지에 빈집이 한 90% 이상이 되고 결국 이제 빈민들만 남게 되고 그런 이제 지경에 이르르니까 결국 이제 유리창이 깨져 있고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슬럼가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범죄와 마약과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저 지역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1972년에 세계동을 폭파 해체합니다. 그리고 1976년에는 마지막 한계동까지 폭파를 해서 전체 이 주택단지를 해체를 하게 되는 거죠. 해체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됨으로 해서 이 프로젝트 아이고 공공주택 단지는 아주 수치와 오명을 남긴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계기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론이 등장하게 되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역성 강화의 원리입니다. 이 영역은 사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구분을 해줌으로 해서 그런 영역에 침입하고자 하는 욕망들을 차단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접근 통제입니다. 예를 들면 출입구에다가 차량 차단기를 설치하게 되면 범죄 억제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분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이제 주택과 주택 사이 또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공간들로 들어간 입구를 차단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통제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주민 활동을 보다 더 활성화한다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지역 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길거리의 눈이나 귀가 되어서 범죄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적 감시입니다. 도시 설계라든가 또는 주택 설계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람이 숨을 수 있는 곳이나 또 어떤 물건들이 방치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없애는 것이고 창문 등은 골목길이나 주변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든가 조경시설이나 가로시설물이라든가 주차장 등은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한다든가 특히 이제 이 비상 계단을 투명 유리창으로 설치하게 되면은 밖에서 안을 볼 수가 있으니까 감시에 용이하다는 것이죠.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취지를 무색해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까 프로젝트 아이고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유지 관리가 안 되면 결국 범죄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브로큰 윈도우즈 이론이라는 게 있죠.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량 두 대를 가지고 하나는 관리되지 않는 그런 차량을 한 곳에 방치를 하고 결국은 이 유리창이 깨진 방치된 차량은 계속적으로 훼손이 심해지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범죄 예방에 있어서 환경의 유지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범죄를 예방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 주었던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